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우리 경제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공무원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경제문화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제투자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4개 구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기본 현황 및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향유하는 문화시민, 약동하는 청주문화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시정계획은 주요 사업 위주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별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란 문화예술과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삶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청주라는 비전으로 3개의 전략과 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청원군 내수 무산리 46번지 일원에 사업비 187억을 투입하여 태교체험관, 태교명상관, 태교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세부 운영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과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숙박시설 등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있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하여 우리 시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4 전통공예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금년 전통공예 페스티벌은 9월 12일부터 22일 약 11일간 온유롭게 향기롭게라는 주제로 제주창가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통공예의 전시, 시연, 교육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공예도시 청주로서의 위상이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주시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으로 청주시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2월부터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5년부터 29년 5년간
청주시 문화예술 발전 방향의 비전과 세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달 말 중간 보고회를 거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어 신규 추진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연숙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부서 비전을 위해 3가지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청주 선사박물관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옥산면 소로리에 청주의 선사시대 관련 컨텐츠를 전시 교육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총 사업비는 386억 원으로 연면적 5,61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2029년까지 건립하는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2024년 하반기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문체부에 완료한 상태로 오는 10월 실시하는 사전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정북동 토성을 포함한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람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에는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주민과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면적의 52%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유주의 동의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국가유산청에 보호구역 확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9억 원으로 청원구 내덕동 173-56번지 1원 4,711평방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2,549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수교육실, 전시실, 회의실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2024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 의혹을 고취하고 작품 전시, 시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문화재 제도 정비입니다.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계에서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 자연, 무형유산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내판과 국가문화유산 포털 내 정보를 수정하고 관계 조례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칙 개정은 완료하였고 조례 개정은 재검토 중으로 일정에 따라 조례 개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팀장 연송자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스포츠 도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쪽 전문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너믹스 실현입니다. 국제, 전국대회, 시장기 대회 등 전문 체육대회 13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품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연고구단인 충북청주FC, KB스타즈 등 홈 경기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청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쪽 청주 청원 통합 10주년 기념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8일 상당구 문희체육공원과 대청호반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6,098명이 참가를 확정되었으며 청주시민 2,980명, 간이 참가자 3,118명으로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1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등의 만전을 기하여 전국적인 메이저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올해 오송고등학교 등 4개교 환경 개선 사업과 중앙중학교, 문희중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자유형 공립교 1개교, 사립유치원 35개소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7조 체력인증센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체력인증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전문 인력이 상담, 체력 분석, 운동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장애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및 토요일에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추진 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관광과는 보고 또 보고 싶은 매력 있는 청주. 안전하고 스마트한 차별화된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함께 즐기며 더 행복한 명품 축제 추진, 전략적 특화 마케팅을 통한 청주 관광 홍보를 추진 전략으로 선정하고 10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조 초정치유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은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광천수를 활용하여 수치유 명상 등을 체험하는 시설로 내숲 초정리 일원의 2개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준공식과 시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초정행궁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힐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연말에 고도화가 완료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주여기 앱을 개발하여 청주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스마트 기능을 통한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쪽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디저트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청주의 역량 있는 디저트 베이커리 업소들을 발굴하고 업소만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통하여 달콤한 도시 청주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 관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종 디저트 베이커리 홍보와 판매 부스는 물론 그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과의 상생을 위하여 현장 참여가 어려운 역량 있는 지역 참여 업소들을 모집하여 스탬프 투어 등 축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청주 농특산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 청원생명 상생장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과는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3개의 추진 전략과 17개 사업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70조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7년 하계 3개 대학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체조 경기 개최를 위하여 흥덕구 석수동 130-19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42,495제곱미터,
연면적 18,46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004억 원을 승인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 안내서 심의 의뢰를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조 산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서원구 분평동 1465번지 산남 유수지이며 지상 3층, 연면적 2,366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129억 9천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86조 추진과제 9번 청주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배드민턴 전용 실내 체육관입니다. 위치는 청원구 내수리 529-116번지 일원으로 내수 생활체육공원 자녀부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부지 면적 27,427제곱미터, 연면적 2,769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91억 원입니다. 현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9월 초 공사 집행하여 20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제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105쪽부터 118쪽까지 문예운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의 비전은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공연 문화 조성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8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교양, 합창, 국악, 무용 등 4개의 예술단이 각 구별로 설치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립국악단은 지난 5월 11일 오창 호수공원에서 호수음악회를, 시립무용단은 지난 6월 8일 호미골 체육공원에서 뜰 위를 나뉜다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시립합창단은 오늘 9월 28일 원마루 공원에서 가을 야외 음악회 힐링 상생 콘서트를, 시립교향악단은 10월 5일 오송 호수공원에서 가을밤 클래식 여행 콘서트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주 관현악단 창단 50년 청주시장 초대 지휘자 이상덕 선생 탄생 100주년 음악회입니다. 청주 시립교향악단의 모태가 된 청주 관현악단 창단 50주년과 청주 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 이상덕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청주 시립교향악단 제93회 기획 연주회와 연기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27일 청주 예술대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 시립교향악단과 세계적인 플루티니스트 최나경 충북 테너 1호 최완병 성악가와의 협연으로 지역 예술인을 기리는 한편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청주아트홀 부속시설 내진 보강 및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청주아트홀 부속시설은 1980년 10월 준공 후 4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진 성능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노후 환기시설 교체 공사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한 후 시립예술단의 부족한 염수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106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 15억 3천만 원 중 시설 설계비 7,500만 원을 근본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과 계획은 금년 4월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내지 및 건축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6월에 착공, 2026년도 4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술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술전당 소공연장은 1995년 개관 후 29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 장비 및 시스템 등이 노후화되어 공연 및 관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화된 고정식 객석 의자와 음향 및 조명 시설 교체, 공연자 등퇴장로 확보,
로비 휴게 공간 조성,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의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예총, 민예총, 청주문화원 등 지역 예술인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실시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 사격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오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의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운영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리팀장 박동영입니다. 부서 비전은 하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미술관입니다. 미래를 그리는 미술관,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추진 전략을 세우고 11개의 추진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 추진 과제 2 통합 10주년 기념전입니다. 통합 청주 10주년을 기념하는 강익준 작가의 청주 가는 길 전시는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세우며 시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증진을 기대하며 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4쪽 추진과제 3 현대미술기획전입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국내에서 동시대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작가들의 기획전입니다. 작고 작가전으로 한국 단색화의 선봉에 있는 고 윤영근 작가전이 전시되고 있으며 청주 출신 대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지역 미술사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27쪽 추진과제 5 환경과 물을 테마로 하는 대청호 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전시를 11월부터 25년까지 운영합니다. 오창 전시관 미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이 그 부서의 중요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요청을 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병간응사업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변광석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의 많은 애정과 협조로 함께해 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만들어가는데 재단 임직원 모두가 창조적이고 열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창조, 열정, 함께, 책임을 경영 방침으로 문화재조청의 글로벌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고도화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가치 확산과 공예도시 브랜드 명확화를 통해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단의 주요 기본 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는 1실 2본부 8팀제로 정원 66명에 현원 63명입니다. 이어서 이쪽 예산입니다. 2024년 본 예산 기준 총 204억 520만 원이며 출연금 49억 2천만 원, 위탁사업비 41억 2천만 원, 자체 수익금 18억 8천만 원, 보조사업비 94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재조청 내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공연주차장, 동부창고, 한국공예관, 그리고 지난 7월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가운데 개소했던 청주 밤고개의 공예창작지원센터 등 1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단 비전과 추진 전략 및 과제입니다. 저희 재단의 2030 비전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목표로 다져가는 시 생태계, 도약하는 시 콘텐츠, 공감받는 시 플랫폼, 신뢰받는 ESG 경영 이 4개의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별 총 33개의 추진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는 문화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부처 등 공무사업에 5건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지난주에
개발도상국인 키르키즈 관련 공예 분야 ODA 사업도 추가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은 문체부의 전국 문화도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올해 했습니다. 또 콘텐츠 코리아랩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세계공예협회 인증 대한민국의 첫 공예도시 선정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유일의 추천도시 선정 등의 일을 저희 청주시와 함께 재단이 이끌어왔습니다.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5년 연속 X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및 보고를 마치고 4대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노재인 경영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광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재인 실장님께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노재인입니다. 총 33개의 추진과제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과 20쪽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가의 추진과제 6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의 민간 문화예술 및 상업 공간을 연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다양한 원도심 콘텐츠 발굴과 굿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마다 원도심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즐기는 도보형 축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앙동 일원을 무대로 1960년대부터 40년 넘게 청주 시민에게 사랑받았던 중앙극장을 모티브 삼은 봄 중앙극장을 진행해 이틀간 2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말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성안길에서 여름 성안 2지백을 주제로 올해의 두 번째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패션과 문화 중심지 성안길의 명성을 재현하며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말에는 청주 향기길 일원에서 가을 집 대성을 주제로 대성로 골목길과 사람들 이야기를 담은 문화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으로 충청북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대성로 122번 길 예술로 사업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입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은 문화 콘텐츠 창업 활성화와 유통,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8년 차를 맞았습니다. 원스톱 창업 지원 시스템을 신설하고 문화 콘텐츠 예비 창업자 지원을 고도화하면서 신규 창업이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평가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과 창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의 컨설팅 등으로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입니다.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는 충북을 토대로 한 로컬 게임 기업 발굴,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게임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게임 개발 대회인 충북 게임잼 운영과 게임 제작 및 상용화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며 게임 대중화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로컬백 2025 청주 공예비엔날레 준비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매력 로컬백에 선정된 만큼 이전보다 준비를 앞당겨 글로벌 공예도시 청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미 예술감독을 선정하여 본전시 등 준비에 돌입했으며 초대 국가로 태국을 선정하여 9월 공식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세계공예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첫 세계공예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7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유일 추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심의가 예정된 만큼 청주가 K공예를 넘어 세계공예의 중심으로 공인받도록 최종 선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록유산 보전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올해가 5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기록문화 창의 도시를 비전으로 창의 가치 창출, 기록활동 활성화, 기록유산 보전 등 3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통합 청주 10년과 문화도시 5년을 기념한 문화도시 청주 시민 아카이브 기억의 숲 문화도시 청주 홍보관과 문화예술인 아카이브관을 조성해 청주 시민 모두가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문화도시 5년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문화 도시 브랜드를 입히는 아카이브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해야 하고 청주만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와 응답자를 지정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문화위원회가 확실하게 보고는 보고만 받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는 건 다음에 현업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많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재단에서 하는 일을 시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산업,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국은 이제는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이 결국 그 도시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도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체육관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나 멋있게 잘 치러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인데요. 이 성과가 후대에 이어져서 더 발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관한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투자국은 옥가 24개 팀으로 총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경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미래 첨단 전략산업 성장 기반 구축,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운영체계 확립을 전략 목표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청주형 이커머스 플랫폼 등 10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경제, 활발한 투자, 미래 경제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국 각 부서별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제일자리과 부서비전은 희망을 열어가는 경제, 일자리 중심 도시 청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5가지 추진 전략과 13가지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추진 과제 1번으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청주형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는 청주물 입점부터 방송 송출 등 라이브 방송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5개 업체를, 올해는 신규 25개 업체를 추가 모집해 지원 중입니다. 또한 올 초 오픈한 온시장과 청주페이 플러스샵은 청주페이 앱 내에 몰을 구축하여 청주페이 인센티브로 인한 할인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현재까지 각 1억 원 이상의 매출액과 함께 짧은 기간 등록 회원이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추진과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청주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원형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과제 2번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꿀잼 전통시장입니다. 시장별 맞춤형 행사 발굴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관광형 사업의 복대 가경시장은 특화 상품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전통시장의 원마루 시장은 온라인 입점, 배송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의 중앙시장은 위생 환경 조성, 상인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 상반기에 북부시장 등 3개소에서 활력 충전 프로젝트와 육거리 시장 등 3개소에서 릴레이 거리 공연, 두꺼비 시장 등 3개소에서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성화 시장 육성, 릴레이 거리 공연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3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제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941건 300억을 대출 지원하였고 저실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56건 5억 8천만 원을 대출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79개소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과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과 상권 회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과제 4번 청주역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뷰티 등 지역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저임금 개선, 기술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취업 연계 지원으로 일자리 해소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 신중년, 청년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추진과제 5번 창업하기 좋은 도시 청주 구현입니다. 혁신 창업, 벤처 펀드 조성으로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65억 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12.3억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펀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추진과제 6번부터 25쪽 추진과제 13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연주입니다. 예산과는 성과 기반 재정 혁신을 비전으로 세입 감소 극복,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 확충 등 6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 3개의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입 감소 극복,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 확충입니다. 현재 청주시 재정 여건은 전년도에 이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내국세 징수 부진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관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더해져 재정 미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수입 확충과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세입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1년 이상의 중장기 정기예금을 기존 9%에서 44%까지 확대하였으며 계획적인 집행 관리로 공공예금 평균 잔액이 전년도 2,200억 원에서 1,3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재정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이 3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하반기 세출 정비를 추진해 총 192억 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시급한 추경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주 대규모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정비도 단행하여 재정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편익 증진과 우리 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략적 이전 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 6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된 168조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민생 안정 중심의 계속 사업 위주의 정책 방향으로 신규 사업 국비와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1조 9,758억 원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중앙부처 업무계획,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그에 맞는 단계별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월 중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시 주요 국비 사업의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지표 및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별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32종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부 정책 강화에 발맞춰 부적절한 사업을 정비해 올해 지방보조금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 평가 등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방보조금 누수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편성 단계에서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예산 시민감시단 의견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등 보조금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교부전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정징후 의심 사업이나 미정산, 미반납 사업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보조금 부정 사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미흡이하 평가를 받은 성과 부진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원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 과감히 정비해서 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5대 추진 전략 11개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 과제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 판로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 실적은 조달 등록 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참여한 10개사가 공공분야에서 57건에 110억 원이라는 계약 성과를 냈고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청주시 전시관 공공조달 입찰 및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3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달 등록 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확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배포, 기업 맞춤형 판로 지원 자문단 신설 운영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업애로 지원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영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기반시설 제약 등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까지 31개사에 38건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30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애로사항은 판로 및 수출 지원, 도로, 교통, 환경 개선 등입니다. 향후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주를 주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중소기업의 사업 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17번지 미래누리터옆 시유지고요. 국비 160억, 시비 120억을 총 280억을 투입해서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400제곱미터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하였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8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10월 건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흥덕구 송정동 140-41번지 행복주택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저희가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저희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제 5번부터 추진과제 11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시정계획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미래 첨단 전략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첨단 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등 13계획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청주 오스코 건립입니다. 청주 오스코 건립은 B2B 공간을 마련하여 바이오 의약, 화장품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흥덕구 오송읍 공평리 일원에 1,014억 원 등 총 사업비 2,318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시설, 회의실 등 연면적 39,72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현재 건축 공정률은 72%로 25년 상반기 준공하여 25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주식회사 메스 이상과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충북도와 수탁 운영자와 함께 전시 행사 유치 및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56쪽 바이오 의약품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소부장 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을 통해 소격차 기술과 공급망 핵심 기지 구축을 위하여 23년 7월 20일 오송 제1생명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산학연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집적화해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를 전주기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 구축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진행 중이며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해서 시험 기반 평가 기반 실증을 위한 장비 111종 153대를 구축하여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송에 소부장 실증 허브를 구축하고 바이오 소부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 차유 특구 조성입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청주시 일대의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 대한 특례로 연구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실증이 가능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특구 지원단을 꾸리고 규제 특례 적용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첨단 바이오 기업의 실증 R&D 지원을 위해 공동 세포 처리 시설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련 기업의 해외 실증 거점 입주 추진 및 해외 실증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구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가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업 특화단지 구축입니다. 작년 7월 청주시가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21년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선정과 더불어 전국 유일의 2차 전지 소부장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 전략기술 보유기업인 주식회사 LG에너지 솔루션 및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위치한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투자 규모는 4.3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금년 5월 EV용 고에너지 밀도 리튬 이온 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 개별 시험이 가능한 화재 안전성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 구축 사업에도 선정되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전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차 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소통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정하고 추진 전략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와 적극적인 천하백 징수로 세입 증대 그리고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 운영으로 8개 과제 중 4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4년도 징수 목표액은 7,028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6월 말 기준 3,14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8%를 달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024년도 2월 체납액 징수율 목표는 49%로 정했습니다. 6월 말 기준 2월 체납액의 33.4%인 13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예금, 보험, 그리고 가상화폐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의 다양한 체납 처분과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그리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한 부동산 압류입니다. 24년도에는 1월부터 고액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 고급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가택 수색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총 6회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동산 82점의 압류와 분납을 통하여 체납액 9억 8,1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과 다양한 징수 기법 운영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작과 성실 납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상반기에는 시각장애인 납세 의무자에게 점자 안내문 서비스 204건과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1,000명에게 주차료 면제와 그리고 지방세 재증명 수수료의 면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 납세자 1,000명에게 상품권 지급과 표창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발음하고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와 응답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오전에 저희 경제문화위원회가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위원님들이 그 학습을 많이 하셨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이제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황 파악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가 없다는 건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사무감사 때를 대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경제투자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5시까지 정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기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직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먼저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상조 부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희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최성열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임광열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1일 기준 공단 조직은 2본부 1실 5부이며 정원은 총 381명에 현원은 360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은 2024년 8월 1일 기준 체육, 교통 등 4개 분야 35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수탁시설 중 초정치유마을은 금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우리 공단의 비전인 디지털 혁신으로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1등 공기업 구현을 위해 4대 전략 목표인 고객 감동 창조, 안전 쾌적 시설 운영, ESG 기반 미래 변화 선도, 지속 성장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2024년 14개 주요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 추진 과제는 각 실 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은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각 실 부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안전실장 유성환입니다. 7조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 내실 있는 자체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사전 예방적 자체 감사 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조직 내 부조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하반기 활동 계획으로는 복무감찰 4회, 안전감찰 2회, 특정감사 4회 등 충실한 감사 기본 기능을 수행하여 더 청렴한 공직기관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추진과제 2.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단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시스템은 장비 시설 관리 등 5개 관리 분야별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계획부장 최성열입니다. 9조 추진과제 3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행정안전부의 단계적 도입 요구에 따라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사관리 체계 진단 분석 및 직무기술서를 고도화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인사관리, 경력개발, 성과관리 2단계를 추진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3단계로 보수체계 개편 방향성 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조 추진과제 4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운동 지속 확대입니다. 지역공동체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 현안 문제인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자원 선순환 실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장기적, 연계적, 단계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깨끗한 청주 시민 ESG 네트워크 구축 현황은 2023년 6월 13개 기관이 선도단을 발족하였고 2024년 8월 현재 22개 선도단, 330개 참여단, 총 352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릴레이 피켓 챌린지는 2023년 8월 공단을 시작으로 2024년 8월 현재 2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실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형 투어 3회, 체험 프로그램 5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리배출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500개까지 지속 확대하겠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초교육기관 연계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추진과제 5 정보 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범정부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계획 기반 추진 및 공단 비전과 연계하여 업무 처리 효율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3억 2,200만 원으로 지출결의서, 예산설명서 전산화 처리, 근태, 인사, 급여 등 업무관리 연계의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과 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기능 개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제공의 전자결제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과제 6 수영장 특화 전략 도입 운영입니다. 공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별 다양한 심의 소리를 반영,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설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청주 수영장 엘리트 선수 육성, 푸르미 스포츠센터 가족 친화형, 영웅 국민체육센터 신의형, 복대 국민체육센터 교육형, 가경 국민센터 강습형으로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안전관리장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2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스킨스쿠버 협회와 대한적십사사 충북지사 2개 기관과 수상안전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87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출하였으며 4개소 수영장에 희망신청자 17명이 고용되어 안전요원을 수영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수영 경력 2년 이상, 만 60세 이상 청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비용만 교육생이 개별 부담합니다. 또한 영원국민체육센터는 인근 병원과 고령 어르신 대상 재활 아쿠아로빅 강습 1개반을 금년 3월부터 신규 편성하여 8월 말 현재 270명이 수강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수탁받은 복대국민체육센터는 4월 1일 무료 15일 운영 후 정성 운영되고 있으며 가경국민체육센터는 8월 13일서부터 25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후 일주일 정비 기간을 갖고 9월 3일 화요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과제 7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소통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유튜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부서 자체 촬영팀을 구성하여 종목별 입문 과정과 시설물 유지 관리 등 현장 체험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배드민턴 체육관 대관 운영 방식을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동호회 전용 코트 지정 운영을 폐지하고 평일 부분 코트 대관제를 도입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경복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이용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전체 대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1일 1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평일 대관 시간 시에는 제외하고 가경국민센터 오전 탁구, 가경복대 국민체육센터 오후 배드민턴으로 체육관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웅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은 현행대로 대관제를 운영하여 평일 일반 행사, 체육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교통사업부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8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증차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유 대수 충족을 위해 차량 추가 도입으로 법정 대수 110% 이상을 확보이며 한 대당 1.2명 인력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대기 시간 단축 및 이동 편의 증진으로 고객 만족과 시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청주시에서 관리공단 교통사업부 이동지원트 사무직원 포함 9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138대 중 특장차 76대, 임차 택시 14대, 바우처 택시 48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는 자와 65세 이상 요양 1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1에서 3급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피콜 이용 요금은 관내 10km까지는 2,000원이며 최고 상한 요금은 4,000원입니다. 광역으로는 충북 십계시군, 천안, 대전, 세종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역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여 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은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장차는 76대이며 2024년 12월 하반기 6대 증차로 인한 82대 확보 예정 중이며 운전원은 99명으로 추가로 8명 충원 예정입니다. 특별교통상 증차와 운전원 증원에 의한 이용객 콜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로 체감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제 9.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통일된 주차장 운영체계 수립 및 고객 만족도 향상 추진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수지율 및 고객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황으로는 4개 소위 노회 및 2개 소위 부설 주차장과 현도 캠핑장 1,557면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 장소로는 율량동 공영주차타원에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회 주차장의 관제 시스템 및 영상 감지 장치 통합 관리에 의한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율량동 주차타원의 관제실 물품 및 주차장별 차단기 등 원격 제어에 의한 통합 콜센터 기능 수행으로 통일된 주차 업무 추진으로 이용객 혼란 최소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주차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연중 무휴 운영으로 수익금 증대에 의한 징수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윤정효입니다. 17페이지 환경사업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0번 친환경 보일러 스케일 방지 혁신 제품 도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2월에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어 소화시설 1호기와 2호기에 보일러 스케일 발생을 억제하여 수감 부식 및 파손에 의한 긴급 정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이란 녹색 혁신 기술 보유 기업과 수요 기관 간 매칭을 통해 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비 1억 6,369만 5천 원과 공급기업과 공단이 각각 총 3,507만 7천 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스케일 방지 혁신 제품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스케일에 의한 부식 억제로 설비 안정성과 사학화 등 관리 비용 절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추진과제 11 수가시설 자체 개발 제품 확대 설치입니다. 우기철이나 김장철의 경우 수분이 많아 불안전 연소로 화분에 의해 소각제가 배출되는 통로가 막혀진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해결을 위해 소각로를 약 2일 정도 정지하고 해결을 하였지만 직원의 아이디어로 배출호프 바닥재 막힘 제어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23년 5월 소화시설 2루기에 설치하였고 7월에 막힘 현상이 발생되어 개발한 장치로 1시간 내 막힘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로 24년 전국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4년 12월에 특허 등록하였으며 24년 5월에 특허 실시권 계획을 통해 900만 원의 수입 실적과 7월에 적극 행정 유공 정부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에 추가 설치하여 소각로 가동률 향상과 긴급정지로 인한 기회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19페이지 추진과제 12번 오창 공동구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감지기 개선 사업은 23년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따른 조치 명령 이행 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감지기 개선 사업이며 올해 6월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 소요 예정이며 감지기 개선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처와 공공의 안정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진과제 13번 목련공원 추모동산 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목련공원 내 추모동산 사면 슬립 및 배수로 파손으로 인한 보도블록 침하가 발생이 되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 소요 예정이며 공사 내용은 배수공 축구수로관 설치, 보도블록 보수, 잔디 식재이며 9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사시설부의 배관이 노후됨에 따라 꾸준한 보수 공사가 예상되며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점검 및 청결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추진과제 14번 초정행궁 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초정행궁 내 연못의 있기로 인해 여름에는 악취와 부유물로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못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못 정비 사업은 6천만 원 소요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닥에 분수대 및 순환배관을 설치하여 물이 순환됨에 따라 이끼 발생을 억제하고 분수대 설치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궁 방문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정행궁 미디어 수리 실시입니다. 초정행궁 관람실 중 침전실이 미디어 기기 고장으로 인한 볼거리 제공 불가로 이를 수리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리비는 500만 원 소요 예정이며 12월 전 수리 완료하여 최고의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사업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도시 시정 방침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응답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부터 오늘 시정계획 보고를 봤는데 없으십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보고를 받으시는데 이러한 것은 향후에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개구청 소관에 관한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3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 변화, 시민 공감, 소통 상당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 야외 운동기구와 체육공원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상당부 기업인협의회 72개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제특강과 관내 기업 제품 팔아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 판매업소 불법 유통행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세무관리 및 정확한 과세와 더불어 납세자 맞춤형 시책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공시와 공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기업체 대상 맞춤형 지방세 상담팀을 운영하여 기업의 세무적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소식 홍보를 강화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학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웅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객과 2계면 9개동에 3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 중심 적극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 대응 등 10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 동영상 제작에 이어 민원 서식 안내 QR코드를 제작하여 서식을 보다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설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0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시책으로 서원구의 모든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 체납 안내문 발송에 문자 발송 서비스를 병행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추진 중이며 지방세 부과에는 과세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세액 정보 안내, 정확한 송달 관리, 납기내 납부 홍보와 함께 친절한 납세 상담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는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 제재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2024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가 1개읍 2개면 8개 동에 3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은
시민이 체감한 행복도시 흥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재료 안전행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철저한 야외 운동기구 관리 및 보수로 시민 건강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석유 판매업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액 목표 4,45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로 자재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2월 체납액 60% 이상 정리를 목표로 다양한 기법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체납 처분 사전 안내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청원구는 8개과 2개읍 1개면 5개동 35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래 연습장, 게임장,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였습니다. 2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 시설에 대해 취약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석유 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3쪽에서 2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1,386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66.3%를 달성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홍보를 위해 오창맘 카페에 지방세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분납제 활성화, 모바일 영치 예고 시스템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공단 경제투자국다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학습을 하신 것 같은데 질의가 없었습니다. 현업에서 대민 접촉을 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이 구청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은 이 시정계획보고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간을 지나서 연말로 가는 사업에 시정계획,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를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는 거고, 내년도 시정계획 때는 보고 때는 아마 많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할 건 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네. 경제문화위원회는 그 시청 집행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안 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개구청 소관의 그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선회를 합니다.